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첫 번째 페이지. 새 월간의 첫 페이지를 이국적으로 꾸며주실 분입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인도로 안내해 주실 니디 아그르왈 씨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지난주에 이어서 반갑습니다. 방송인 다 되셨네요. 예, 저희가 옷차림도 지난주랑 똑같고 누가 봐도 두 편을 한꺼번에 녹화했던 거 아는데 다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예, 훌륭합니다. 사실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인도 이야기 참 재밌게 들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입장에서 인도에 대해 궁금한 것만 너무 여쭤본 것 같아가지고 네. 반대로 니디 씨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인도에 대한 또 저희 프로그램에 맞게 좀 잡지식들 이런 거 한 가지 정도만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인도에 대한 알려줄 수 있는 거? 흥미로운 사실이나 한국과는 다른 점이라든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어렵네요. 그러면 아껴뒀다가 네, 혹시 생각나시면 알려주세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인도 국기 모양의 요 이제 배지를 여기 차고 있는데요. 예쁩니다. 인도 국기가. 여기 세 가지 색의 가운데 문양 같은 게 있는데 인도 국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대충은 약간 엄청 자세하게 부르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배웠던 거는 세 가지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위에는 세프론, 그러니까 오렌지 색깔 있고 이 오렌지 색깔은 강함, 아니 용기, 커리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샤프론 색깔이에요, 이게? 네, 세프론, 그 인도에 세프론이라는 게 비싼 있어요. 향료잖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 색깔인데 그 색깔은 오렌지랑 좀 다른 거니까 인도의 국어를 보면 강함을 말하는 거고 강함. 용기를 말하는 건데 그럼 중간에 있는 하얀색은 피스랑 진실. 평화와 진실.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동그랗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바퀴 있고 여기에 24개 차크라의 라인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게 다 약간 법의 law의 바퀴, 그러니까 law of wheel of law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peace랑 진실이니까 여기 약간 헌법 정신 이런 거.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은 초록색. 그린 색깔인데 그럼 농업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성장과 앞으로도 약간 그린한 땅이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하게끔 원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라디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쓰는 벼라는 말이 인도말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농업의 나라답게 또 초록색까지 들어가 있는 인도 국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요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인도인 하면 이제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야 사실 카레 코끼리 이런 거 생각했겠지만 요새는 인도는 진짜 IT 강국이다. 맞아요. 그래서 세계 IT 업계를 장악한 인도인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네. 트위터, 구글, IBM, 어도비 이런 초일류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 다 인도 출신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크고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인도 청년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니디 씨도 IT 관련 기업에서 근무를 하셨었다고. 네, 맞아요. IT 업계에서 왜 이렇게 인도 분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 옛날에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똑같은 질문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조사한 건데 예전에는 인도에 근무 그 환경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일을 하더라도 똑똑한 사람들의 요구 상황이 여기서 똑똑하든 하란 대로 해라 이거 똑같거든요. 인도에도 그때. 그래서 똑똑한 분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갈 때 많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돈도 잘 벌고 대우도 잘 받으니까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순더 피차이 같은 사람도 보면 20년 동안 그냥 미국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도 내부에도 다양한 문화인 사람들이 근처에 사시잖아요. 그렇죠. 힌두교, 무슬리모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본인을 잘 하려면 이 다이버시티가 여기 다양성이 있는 곳에서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위견의 다양함 혹은 여기에서 리더십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 미국에 가서도 그런 본인들의 스킬들이 굉장히 잘 살려서 필요했던 스킬들이었더라고요. 다양성이 집약된 그 미국 사회에서도 적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인도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영어도 인도에 영국이 지배하면서 영어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했었으니까 인도 악센트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영어는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것도 하나 좋은 점이었었고 그 다음에
겸손함, humble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엄청 많이 가르쳐요. 한국에도 막 어린 친구들한테 안녕하세요라고 해야지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인도도 비슷해요. 예절을 가르침 맞아요.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게 미국에서 너무 좋은데 나를 리스펙트 해주구나 이런. 보스가 보면 이미지 너무 좋죠. 맞아요. 성실해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올라갈 수 있고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거기에 좀 리더 포지션에 있다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군요. 요즘에는 인도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책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도에 스타트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6년, 7년 지금 모디 총리가 오고 나서 전체 스타트업을 위해서 좋은 환경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유니콘 회사들이 110개 정도 유니콘 회사들이 나왔다고 해요. 옛날에 아예 막 한 2개, 10개 정도 있었다가 쫙 이렇게 늘어난 건데 그 이유는 인도에서도 이제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재들을 다 해외로 유출되고 이러니까 맞아요. 잡아두기 위한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외국 기업들도 인도에 들어오면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이젠 좀 더 옛날에는 너무 어렵다, 인도에 못한다 이런 생각만 했겠지만 이제는 좀 뭐 자유로워졌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맞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인도의 교육열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 미디엄 힌디라는 영화를 얼마 전도 한 2년 전? 그때쯤에 본 적이 있어요. 아시나요, 그 영화? 아니요. 미디엄 힌디라는 영화. 모르셔서 제가 당황했는데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보면은 교육열을 다룬 영화인데 거의 우리나라 스카이캐슬 뺨칩니다. 진짜 어릴 때부터 명문 그 사교육 학교에 보내려고 입시 전쟁이 엄청 치열하던데 실제로 인도에서 그 자녀를 공과대학에 보내려는 경쟁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제 다른 주도 비슷하다고 들었지만 저희 주에도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이 애가 잘 되기 위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원대로 굉장히 많이 다니고. 학원 많이 다니는구나. 네, 저도 내 학교 수능 전에는 뭐 아침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학원, 학교 이렇게 됐는데 주중에는 학교에서 시험 봐야 되고 주말에는 뭐 학원에서 시험 봐야 되고 막 정말 그래서 엄마가 2년만 이렇게 살면 된다. 막 2년만 참아라. 맞아요. 똑같았어요. 근데 인도는 제가 있을 때 좀 더 교육 시스템 달라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한국은 633이잖아요. 그렇죠. 인도는 433 그 다음에 컬리지라는 게 있어요. 컬리지? 네. 그건 무조건 다녀야 됐었던 거고. 우리 대학이랑은 다르네요. 그 다음에 대학이에요. 그 다음이 대학이고. 그렇죠. 그럼 똑같은 16년 정도 하긴 하는데. 그러네. 그건 16년 아니구나. 12년 정도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대학 4년 이렇게 16년 정도 하는데 근데 컬리지라는 데가 중간에 붙으니까 좋은 컬리지를 가기 위해서 수능 봐야 되고 그럼 2년 정도 컬리지라는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을 미리 예습 공부를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학 가기 전에 전공을 특화해서. 맞아요. 그래서 컬리지 갈 때 내가 뭐 위사 되고 싶다면 위사 관련한 공부를 미리 시키는 거예요. 기초를 미리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고 회계사 되고 싶다면 회계사 관련한 거 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그러면 컬리지에서 다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다시 수능을 봐야 돼요. 또 수능이 있어? 수능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2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컬리지 가면 인생은 풀린다라고 하지만 컬리지에 가면 좋은 대학에 가면 인생이 풀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쳐버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초중고 시스템이 대충 우리랑 비교하면 한 4년, 3년, 3년. 초등학교 기간이 좀 짧은 대신에 이제 예비 대학교 느낌으로 컬리지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야, 전공에 특화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공대가 가장 인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3가지가 인기가 있어요. 아무튼 공대, 위사. 의대. 그리고 그 다음에 회계. 회계가 우리도 인기 있긴 맞아요. 한데. 인도는 또 수학의 나라라고 하면 회계도 보긴 보죠. 똑같이 회계. 아라비아 숫자의 나라니까. 또 그 다음에 한국처럼 4대 지업 인도에도 변호사도 있긴 한데 근데 변호사는 좀 나중에 뭐 그렇게 잘 보진 않고요. 이 3개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 이쪽으로 갈 건가 사이언스 쪽으로 갈 건가 그리고 매트라고 하면 회계사 쪽으로 갈 건가 이거를 미리 선택해야 돼요. 니디 씨가 저는 의대를 회계 아니요 위사 의대를 다녔어요. 그렇구나. 컬리지에서만 컬리지에서 의대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근데 저는 약간 거기 관심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고 싶은 대학에 가지도 못한 것도 있고 다시 한번 수능 볼래고 시험을 볼래라고 엄마가 물어보긴 했는데
재미가 너무 없으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에 정말 울고불고 막 이제 어떡하냐 막 이렇게 너무 울었는데 예. 어떻게든 제가 이거 피하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수학을 좋아하니 회계할래 이래가지고 내가 그래 알겠어 이래서 회계적으로 그냥 그때 회계로. 맞아요. 그래서 회계를 그때 내 학교에 갈아탔어요. 아, 그렇구나. 뭐 다 이제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인도의 제도는 자기가 그 적성만 맞는다면 한 전공으로 이제 특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뭐 공대, 의대, 회계 쪽이 인기라고 하지만 공대 관련해서 JEE라고 인도 공대 입학 시험이 이제 수학, 물리, 화학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극악의 난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직 공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기숙형 입시 학원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도시가 있다는 네. 제보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인도에 코타라는 도시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네. 큰 대치동 아니면 노량진 그러니까 학원들이 막 물려 있고 네. 거기에 300개 정도 학원이 있고 3,000개 정도 기숙사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진짜? 저는 거기 가진 않았으니까 네. 모르겠는데 네. 저희 논생은 공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논생은 코타에 가진 않았지만 거기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대치동 노량진 합쳤네. 맞아요. 예. 딱 그런 느낌이라서 예. 거기에서 2년 정도 계속 공부를 시키고 또 약간 시험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건데 네. 근데 인도에는 JEE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또 시험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학교마다? 네, 그래서 IIT에 본인만의 시험이 있고 또 다른 몇 군데 피츠 밀란이라는 학교도 있는데 대학교도 있는데 거기도 본인만의 시험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입학은 이 시험 본인만의 보는 시험과 네. 이 JEE나 다른 시험과 둘 다 합쳐서 야, 이거 쉽지 않다. 진짜 어렵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는 우리는 사실 뭐 서울대 하면은 뭐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인도는 또 대학별로 뭐랄까요? 약간 주특기인 전공이 따로따로 있다고. 맞아. 전공별로 가고 싶은 대학교가 달라요. 아, 그렇게 그래서 말해야겠구나. 어떻게 네. 보면 JEE나 IIT나 이런 거는 공학하면 IIT 사람만 가거든요. 네. 또 여기도 이제 인지니어링이랑 IIT는 또 달라요. 네. IIT는 좀 더 약간 집중적으로 이쪽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네. 인지니어링이라고 하면 메케니컬도 있고 기계적도 있고 네. 막 다양하게 있는 거, 컴퓨터도 네. 있고 네. 그럼 국어를 위해서 대학교는 또 막 IIT 그쪽에 안 가고 다른 대학교로 가요. 그건 또 다른 도시에 있고요. 아, 다른 도시에 있고. 맞아요. 도시도 아예 다르고 저는 이제 위대를 다녔으니까 네. 제가 가고 싶어 했던 엄마가 가라고 했었던 대학교는 뭄바이랑 그쪽에 근처에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나푸르에도 하나 있고 이랬는데 그리고 회계사 관련한 거는 회계사 대치동은 또 따로 있어요. 푸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회계사 관련한 대학교가 학원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회계 시험도 어렵거든요. 떨어지면 다시 봐야 되고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떨어지지 않게 공부를 빡세게 시킨다 그런 학원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 저희 친구들 아무튼 저도 회계 다녔으니까 저 중간에서 그만뒀는데 친구들도 8년 정도 걸린 친구들도 있고 작년에 회계사 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4년 안에 되어야 되거든요. 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보나 봐요. 그 지역별로도 그 지역을 상징하는 전공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 예를 들어서 나 푸네 출신이야 그러면 혹시 회계 맞아요. 쪽으로 약간 이렇게 이런 말할 수 느낌으로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쪽은 그런 전공을 가질 수도 특이하네. 있으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도의 교육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고요. 인도 교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는데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이거 한번 팩트 체크해 주세요. 네. 인도 자동차에는 사이드 미러가 없거나 있어도 접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저 그런 거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래요? 모든 차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가 없이 나오는 차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한국이랑 다르게 오른쪽에서 운전하거든요. 아, 예. 네, 영국이나 그렇지, 일본이랑 그렇지. 비슷한 건데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미러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래야 뒤에 있는 거를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신기하게 인도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미러가 있잖아요. 뒤에 볼 수 있는 백미러. 거. 네, 그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 백미러를. 네, 맥미러로 굉장히 뒤에 많이 보니까 그쪽 사이드 미러를 안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느 곳에서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이드 미러가 떨어지니까 굳이 그거를 이렇게 달면 또 떨어진다면 왜 떨어져요, 사이드 미러? 누가
파손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제품의 아니면 하자인가? 맞아 아니면 뭐 인도 도로의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운동기라고 하나? 네. 그 길에 약간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가는 덜컹덜컹하면서 맞아. 못 버티고 그러면 못 버티고 떨어질 때도 있고 막 이런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접고 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다. 일부예요. 일부의 맞아요. 사례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거울을 많이 보고 이제 왼쪽 사이드미러는 없어도 대충 뭐 백미러 정도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전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이 그 휴대용 사이드미러를 그래서 개발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분이군요. 셀카본 같은 거를 필요할 때만 이렇게 사이드미러로 자주 이제 사이드미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쓰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근데 처음 보시나 봐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왠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여행 유튜브나 다큐멘터리 보면 인도 도로가 물론 이제 리디 씨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만 보여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니 인도 도로는 사실입니다. 도로 복잡한 거는 사실이에요? 네, 복잡한 것도 사실이고 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인도에 갔었거든요. 네네. 7월에 그때 비가 많이 내리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뭄바이에 갔더니 도로가 그냥 울퉁불퉁하고 막 중간에 우리 끄타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약간 시멘트가 없어지고 생긴 거 있잖아요. 파였구나. 싱크홀처럼. 맞아요. 엄청 많이 파였어요. 그래서 무슨 릭샤를 타고 가는데 롤러코스터 탄 줄 알았잖아요. 멀미가 확 오고. 그걸 릭샤를 타고 가면 그렇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그 뭐지? 우리 길이 막히고 사람들이 그거를 피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갑자기 가잖아요. 한국은 이렇게 1차로 쫙 가는데 그치. 인도 사람들이 중간에 파인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가다가 파인 것이 있으면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중앙선 침범하고 막 이러죠. 맞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거기 탁탁 가면 기기가 본인 차 고장 나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 들지 모른다. 이게 사실인 말이고요. 사실 아닌 말은 소나 돼지나 말이 있다? 이게 사실 아닌 말이에요. 나 근데 다큐에서 봤는데 막 그러니까 소가 모든 돌아다니던데. 곳에 그렇진 않고 하이웨이에 소 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속도로는 전혀 말도 안 되고. 맞아요. 근데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 갈 때 옆에 막 농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농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소가 당연히 있고 그러면 인도에 소를 산책시키는 문화가 있어요. 소를 반려견 산책시키듯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소가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소의 메인 목적이 뭐예요? 뭐 우유를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먹은 거를 소화해야 우유를 만드는데 그러면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우유가 착착착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먹이고 산책시키고 그다음에 우유를 빼고 다시 먹이고 산책시키고 빼고 이러는데 갑자기 그럼 15마리나 20마리를 그냥 산책시키고 있는데 혼자서 어떻게 다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딘가에 길거리에 갈 때도 있고 그래서 보일 때 있고 그리고 시골 같은 데도 길거리에 보는 거는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키우는 게 아니라 인도의 우유를 퓨어 밀크라고 한다면 한국은 그냥 프로세스 밀크를 팔잖아요. 프로세스 그냥 밀크. 그쵸 약간 기계 써가지고 마트에서 많이 팔고 인도에는 직접 딴 우유를 집집에 가서 주거든요. 그래서 아침 7시 되면 저희 집에도 막 아침에 딴 우유를 바로 주는 거예요. 직접 짜서 어디 가공을 안 거치고 그걸 바로 마신다고? 그런 거를 주니까 그러면 뭐 아침에 5시 따고 7시에 가서 8시까지 다 줘야 된다면 그 도시 안에 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책은 어디 시키겠어요? 길거리에 시키겠죠. 어쩔 수 없는 거네. 어쩔 수 없는 거네. 아까 그 소가 산책하던 소예요. 사진에 어떤 소가. 또 양도 있는 거죠. 왜냐면 양 우유도 마시거든요. 그리고 양을 약간 고기로 먹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소는 인도의 법으로 고기로 먹으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힌두 맞아요. 그것 때문에 불법시켰는데 그래서 인도에 있는 소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가 있어요. 뭐 고기로 팔기 위해서. 근데 인도에서 먹으면 안 되는데 양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양을 그렇게 키울 때도 있으니까 양은 보일 때 있고 인도는 돼지를 잘 안 키워요. 돼지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길거리 가끔은 약간 작은 도시에 그냥 있어요. 돼지는 그냥 야생이다. 그래서 더럽습니다. 소가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소를 더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산책을 시키고 우리처럼 가둬놓지 않고.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막 산책뿐만 아니라 늙은 소는 우유도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인도에 죽이지도 못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내보내요. 내보내요? 그냥 길거리 내보내요. 자유를 찾아 떠나라.
근데 그러면 소가 이제 갑자기 뇌가 막 엄청 나는 길거리 가지 말아야지 이런 게 없잖아요. 아니지. 그러면 그럴 때 약간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한 사람이 없고 경찰서나 그런 거를 잡아가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니까 거기 그렇구나. 있는지 모를 때도 있고. 약간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그냥 그냥 풀어놓고 맞아요. 죽이질 못하니까 소를. 맞아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역마다 다른 문화와 언어, 종교를 가진 인도인들이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영화입니다. 저도 이제 발리우드 영화를 1년에 한두 편 정도는 꼭 챙겨보는 편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듣기로는 그 인도 사람들은 이제 영화관, 극장에 가면 다 같이 뭐 해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도 춤추고 노래하는 게 국룰이라고 하던데 이거 팩트 체크.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아니에요? 네, 약간 항상 그렇다기보다는 예. 어느 곡장이 가끔 일어난 일이고, 네. 근데 네. 휘파람은 잘 나와요. 휘파람을. 왜냐면 막 인도는 네. 히로가 있고 네. 악당이 있는 거잖아요. 히어로와 악당이 맞아. 있는데. 예. 그럼 히로가 악당을 약간 막 대면 네. 뒤에서 잘했다 이렇게 예. 휘파람이 나오고 쾌감으로.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이파이브도 하나요? 하이파이브 뭐 인도에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일어나지 못한 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그치. 욕을 많이 하니까 예. 그때는 욕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뒷자리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샤우팅석. 맞아. 아니면 뒷자리. 앞자리를. 왜냐면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잘 안 너무 가까우니까 그치. 안 불편한 하니까 자리니까. 그런 때가 있는데 예. 근데 어떤 국장에서는 가끔 가서 춤출 때도 있긴 있습니다. 저 같은 MBTI I는 안 가운데석으로 가든가 맞아요. 그러는 게 낫겠네요. 인도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큰 영화 산업을 갖게 됐을까요? 인도 발리우드 제가 옛날에 블로그를 쓴 적이 있어요. 블로그요? 그러니까 발리우드 왜 태어났냐, 어떻게 생겼냐 이거를 생각해봤는데 뭐 조사해봤는데 인도 발리우드가 70년, 80년 전에 약간 좀 더 활동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옛날에 파르시안에서 우리한테 꼭 연극을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에도 연극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직접 앞에서 라이브 연극 같은 연극을? 거를 했었는데 예. 연극을 했었는데 네. 그거에서도 인도는 약간 춤을 옛날부터 좋아했으니까 여기 뮤지컬 같은 거를 넣었어요. 그래, 그 영화에 막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가는 그 맞아요. 군무 타임. 맞아요. 그래서 그게 연극에서 나오고 네. 인도 사람들은 노래가 들어가야 좋아하는 거구나. 이게 그거를 캐치를 해서 어떤 감독분이 영화를 처음 만들 때 거기 노래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넣고 시작했는데 막 노래를 좋아하니까 어떤 한 영화 알마미터리나 뭔가 있었는데 거기 70개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실패했죠. 너무 많이 너무 나오니까. 많지 그거는. 그럴 거면 음반을 듣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야 사람들이 좀 적당한 노래가 나오고 근데 여기 이유가 인도 사람들이 흥이 많고 원래 노래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노래를 넣어야 약간 흥이 거기서 생기고 감정을 더 와닿거든요. 그러면 슬플 때는 엄청 막 슬픈 노래 나오고 막 갑자기 비가 오고 네, 막 맞아. 그렇잖아요. 봤어. 그리고 로맨스 같은 경우에는 막 쓸데없는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 스위스 인도의 발리우드 촬영 장소로 유명하거든요. 로맨틱 장소. 예. 그러면 산에 가다가 맞아. 엄청 추워 죽겠는데 거기 살 입고 와 이렇게 하고 맞아요. 갑자기 천상계가 쫙 펼쳐지고 CG를 되게 많이 쓰는 거 같아요. 맞아요. 엄청 근데 인도 발리우드 노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나 춤이라는 게 축제에도 많이 모든 축제에 노래가 나오고요. 대부분 인도에. 그리고 결혼식에도 우리가 4일 정도 저번에 말했는데 하루 나이트가 밤이 그냥 춤추는 나이트가 있어요. 춤추는 밤이 있구나. 근데 그게 무대가 있고 무대에 올라가서 한 명씩 뭐 노래 약간 퍼포먼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직장인들 회식 때 노래방 가듯이 맞아요.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한 번 그러니까 본인의 뭐 엄마 아빠 친척들 친한 친구들 한 명씩 가서 너희가 결혼하니까 너무 좋다 가서 막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그럼 결혼하기 전에 아무튼 그냥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대에. 그럼 안목을 외워야 되니까 한 2달 전부터 또 노래 춤을 배우거든요. 연습하고. 그럼 인도에 춤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구나. 저도 3살 때부터 춤 배웠어요. 춤을. 네. 엄마가 춤을 못 해가지고 내가 내 딸이 춤을 해야 된다 그래서 3살 때부터 학원을 막
꾸준히 다니고. 춤 잘 추는 건 약간 되게 기본 덕목 같은 거네. 맞아요. 그냥 못하더라도 가서 춰요. 인도 예. 사람들은 쓸데없이 있는 게 자신감이거든요. 예. 못한다고 해도 가서 춥니다. 아, 그렇구나. 야, 그래서 인도 그 장면에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생소해 보이는 그 되게 뜬금없이 나오는 막 이런 춤 같은 게 맞아요. 아, 이런 문화에서 나온 거구나. 거기에 영화에서 나온 춤 악목을 보고 예. 직접 춤 그거 똑같이 배우고 영화 그 네. 결혼식에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영화 춤을 이렇게 유행이 돌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악목이 그 예. 코리오그래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야. 그래서 엄청 어렵게 많이 하잖아요. 맞 진짜 그리고 어려워. 예. 인도 남주인공이 요즘에 나이가 좀 있어요. 뭐 샤룩칸 같은 사람들은 네. 제 아버지랑 동갑이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의. 되게 그 한 분 한 분이 거의 다 막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예. 막 나이가 들면 엄청 옛날처럼 막 활동 못 하잖아요. 그래서 쉬운 동작을 많이 줍니다. 아, 뒤에 백댄서들이 화려한 거 다 하고. 맞아요. 본인은 앞에서는 약간 막 본인 살짝 이렇게만 하고 막. 그러네. 그런 거 있어요. 경로우다해를 해주는구나. 아, 그러네. 아, 맞아요.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뭐 3대 칸인가 그분들 있죠. 맞아요. 샤룩칸, 설만 칸, 아미르 칸 이런. 맞아. 아, 아메리칸도 춤 못해요. 그 세월간이 나온 분이. 그분들은 근데 연기력이 워낙 출중하니까요. 예. 그리고 참고로 인도 분들은 할리우드 영화나 외국 영화보다는 인도 이제 자국 영화를 더 이제 선호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커서 스타워즈나 아바타 같은 전 세계적으로 메가히트를 친 작품들도 인도에서는 유독 저조했다고 흥행이. 네, 엄청 그 정도 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해리포터는 잘 됐었지만 그 다음엔 아닌 것 같고 인도에 1년에 2,000개 영화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인도에 발리우드만 있는 게 아니라 털리우드 있어요. 그러니까 타미로 언어로 네, 배운 네. 미 대신에 T를 쓰면 되거든요. 네, 탈리우드. 네, 그러는데 예. 옛날에 발리우드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마살라 영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살라 영화라는 게 발리우드 영화한테 왜 붙인 거냐면 네. 마살라라는 게 향신료라는 뜻이라는 게 우리가 저번에 했었죠. 맞아요. 그러면 향신료가 쓴 것도 있고 매운 것도 있고 뭐 달콤한 것도 있고 그치. 그러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향신료 하나하나가. 희노애락. 맞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뜻으로 마살라 영화가 그런 단어를 붙인 거거든요. 예. 근데 여튼 옛날에 인도 사람들은 약간 선이 약을 이긴다 이런 뜻으로 무조건 막 히로가 악당을 이기고 네. 막 로맨스가 들어가 있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일반 사람의 스토리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런 스토리가 털리우드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뭐 털리우드보다 발리우드가 유명했지만 이젠 갑자기 뭐 코로나 다음에 OTT도 많이 생겨났고 그러니까 그쵸. 인도 사람들도 그냥 막 실제로 없는 이야기보다는 막 일반 사람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막 리얼 라이프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털리우드 영화가 요즘에 인도에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내가 본 게 털리우드 영화일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넷플릭스에 바후발리라는 영화나 이런 바후발리, 예. 아라라는 영화들이 다 털리우드 영화들이에요. 그렇구나. 아, 그러네. 하긴 뭐 우리 오징어 게임도 뭐 전 세계 넷플릭스 1위 할 때 인도에서만 1위를 못했대요. 그래요? 인도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인기 들었는데. 많았는데 1위까지는 찍지 못했다고. 이런 또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말이거든요. 내일 이제 금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주말인데 인도 영화 하나 추천 마지막으로 받을까요? 어렵네요. 어렵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추천드리는 게 런치박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런치박스. 런치박스라는 영화 되게 좋아해서 한 3번 봤어요. 인도의 라지라는 영화가 네. 인도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때 옛날에 안 봤을 때 엄마가 전화해서 보라고 했던 영화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스파이 여주인공 위주로 만든 영화인데 네. 요즘에 옛날에 남주인공 위주로만 영화를 만들었다가 예. 이제는 여자 뭐 페미니즘 막 이런 것 때문에 여자 주인공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무튼 그런 영화인데 이 인도 여주인공이 스파이로 들어가서 어떻게 미션을 성공시켰는지. 근데 미션을 성공시키는 게 감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죽이고 막 그런 거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라서. 그냥 히어로물이 아니구나. 맞아요. 복잡한 그래도 얘기가 있구나. 리얼 라이프 스토리가 저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라지를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라지.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니디 아그르말 씨가 말씀 너무 재밌게 잘해주시고 인도라는 나라가 너무 매력적인 나라라서 저희가 원래는 2편 기획했다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기로 즉석에서 섭외를 드렸고 흔쾌히 또 오케이를 해주셔서 다음 시간에 니디 아그르말 씨 모시고 또 인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